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17기 이혜령입니다. 우리 모파랑의 중고등학생 독자분들께서 저희 외교부 서포터즈 분들께 궁금하신 것들을 모두 물어볼 수 있는 중딩고딩 다 모여라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어문계열 편입니다. Hola, mi nombre es Heiyun. 私は外国府の17期の日本語とスペイン語を専攻しているイムヘン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Sembetskano namai gijeon getuk tante ultsungda masih verteben. Namaste, apse milkaru botkushui. Mera naam Yuna hai.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세 분의 입시 합격 비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분은 정시랑 수시 중에 혹시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어요? 정시로 왔습니다. 저도 정시로 왔어요. 저도 정시로 왔습니다. 저도 정시로 입학했거든요. 저 약간 운명 아닌가요? 고등학교 공부가 진짜 힘들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슬럼프가 왔었을 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과였는데 제가 문과로 전과를 해서 이제 수능을 한 번 더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되게 마음이 급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쉬운 거부터 다시 완벽하게 기초를 다지기 위해 처음에 묵묵하게 되게 준비를 혼자서 많이 했거든요.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성적이 낮게 나온다고 해도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모든 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이제 성적 그래프가 저는 상승 곡선인데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과목별로 오답 노트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도 오답 노트, 과목별 오답 노트만 하나씩 들어서 수능을 치르러 갔던 생각이 나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를 하시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공부가 안 되는 날에 죄책감이 드는 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날은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하고 잘 안 되는 날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게 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은데 다들 하루하루에 그냥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생기부, 면접 등에서 본인만의 차별점,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 과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아마 다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도어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세월간이를 생기부에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인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인도의 문화나 경제적인 뭐 이런 것도 내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봤다. 면접에서 그거를 녹여서 면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도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뭐 인도 영화를 보고 인도의 영화 산업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성적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다문화 가정에서 교육 봉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어과로의 입학을 다짐하는 순간이 온다거나 언어과면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의 국제기구를 가입하여서 전 세계적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페인어과에 지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나는 스페인어과에 진학을 하고 싶으니까 스페인 역사나 문화에 대한 책을 방송하는 시간에 읽어줘야겠다거나 스페인 노래를 소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연관된 활동들을 많이 생기부 세특에 적어내는 게 수시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학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도 대학 입학 전에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막 수업은 어떻고 분위기는 어떻고 뭐 팀플은 있는지 발표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가장 인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힌디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랍페르시아 계열이나 파키스탄에서 사용되는 우르두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고대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약간 배다 경전이
입문이나 뭐 힌두교 경전을 읽을 때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습니다. 힌디어 같은 경우에는 졸업 시험도 일단 저희는 힌디어로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지 강독 같은 과목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는 과목이에요.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지역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도 교양 입문이라든지 인도 교양 입문 과목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도에 대해 살펴보고 뭐 인도의 대표적인 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힌두교나 또 인도 철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런 여러 가지 뭐 까리까들 이런 거를 배우고요. 뭐 세 번째로 인도 경제가 있어요. 인도 경제는 인도의 경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배우고요. 또 교과목 말고 다양한 소모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인도 전통 춤패에 소속되어 있는데 인도 여성 의상을 입고 맨발로 춤을 추거든요. 볼리우드 음악에 맞춰서. 몽골학과도 이제 언어학과이다 보니까 일단 몽골어를 기초를 시작으로 기초 회화나 기초 문법을 배우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2학년이 되면 지역학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몽골의 역사, 문화, 사회, 철학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심층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학년이 되면 좀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특수어학과 학술제를 매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중동학과, 포르투갈학과, 몽골학 세 학과가 특수외국어과 학술제를 진행해서 이제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서로의 전통 춤이나 몽골의 노래 아니면 아랍 쪽의 노래 이런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일단 일어일문학과로 해서 일본어랑 문학만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또 지역학이나 문화를 다루는 과목은 한일 이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분석을 하는 과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본 문학과 일본 문화라고 해서 문학과 문화의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비단 일본어나 일본 문학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어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쓰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문화나 사회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문화나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언어과 공통적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언어학과는 이제 팀플의 비중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네. 언어학과에 입학하기를 희망하신다면 팀플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팀플 하느니 차라리 레포트를 10개를 쓰겠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팀플이 두려우신 분들은 언어 전공하세요.